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어떤 습관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식습관과 소화 생리를 연구해온 최은호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영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수만 명의 시니어 분들의 식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연구해 왔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일상 습관이 어떻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식사 후 단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30분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올바르게 보내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 중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설거지를 바로 하는 것, 소파에 누워서 쉬는 것, 약을 먹는 것까지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0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김할머니는 평생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깔끔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밥 먹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그릇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바로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처음엔 그냥 잠깐 어지러운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그대로 부엌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계시던 딸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었어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진 겁니다. 김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식사 후 30분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식사 후에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이때 갑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과한 행동을 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지죠.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 습관대로 행동하시다가 김할머니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사 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건 이런 작은 습관 차이가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식사 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식사 후 바로 설거지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활동은 소화에 필요한 혈액을 팔다리로 분산시켜서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낙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한국노인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식사 직후 과한 활동은 낙상 사고를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정자 72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김할머니와 비슷하게 식후 바로 청소를 하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 먹고 바로 걸레질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무릎을 크게 다쳐서 1년 넘게 보행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지금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설거지는 알람을 맞추고 30분 뒤에 시작하세요. 처음엔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편해지실 거예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바로 움직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식사 후 바로 눕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면 졸리니까 소파에 누워서 쉬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소화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조사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김영호 68세님은 식사 후 늘 거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속쓰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를 바꿔보라고 권했더니 몇 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식후에는 허리를 세우고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는 것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등받이에 기댈 때도 각도가 너무 눕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식사 직후 약 복용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약물 흡수율이 불규칙해지고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져요. 일본 노인약학회 연구에서 고령자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식사 직후 약 복용과 관련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인수 70세님은 혈압약을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약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혈압약의 효과가 음식물과 섞이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난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약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 시점을 조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식후 30분 후 복용이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약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은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약을 식사 직후 바로 드시나요? 네 번째로 식사 후 바로 양치질하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식후 30분 동안은 입안이 산성 상태가 되는데 이때 양치질을 하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치아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양치질은 적어도 30분 후에 하시거나 물로 가볍게 헹구는 정도로만 하세요. 다섯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린 혈액과 목욕으로 인한 혈관 확장이 겹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욕탕에서 쓰러지는 사고의 상당수가 식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한다고 해요. 여섯 번째로 식사 후 바로 운동하는 것도 위험해요. 가벼운 산책도 30분 후에 하셔야 합니다. 소화 중인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더 심한 운동은 2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습관들이 실제로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년 연구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별일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과 적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식사 후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올바른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습관들을 지키시면 소화도 잘 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첫 번째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효소 활동을 방해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아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식후 10분 정도 지난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료를 식후에 드시나요? 두 번째는 30분 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걷는 운동이 아니라 편안한 산책 수준이어야 해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혹시 식사 후 산책 습관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위산 역류를 막고 위의 자연스러운 소화 과정을 도와줍니다.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해요. 허리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앉으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식사 후 보통 어떤 자세로 계시나요? 네 번째는 알람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알람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잡혀요. 식사 후 30분 알람을 맞춰두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설거지나 다른 활동을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시거나 주방 타이머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혹시 식사 후 알람을 활용해 보신 적 있나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훨씬 커져요. 강요하지 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식사 후 30분 습관 지키기를 약속해 보세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로 식후 심호흡을 해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숨 쉬는 게 포인트예요. 5분 정도만 해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식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대신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덟 번째로 식후 30분 동안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이 필요하시다면 식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이 커져서 30분 휴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8알 정도 배부를 때 수저를 놓으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아쉬울 수 있지만 소화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사 후 감사 인사나 명상을 해보세요.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앉아 계시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소화도 더 잘 되거든요.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소화기 건강과 전신 건강이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6개월 후에 소화 불량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할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30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전해드린 거예요. 잘못된 상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식후 바로 설거지하기, 바로 눕기, 바로 약 복용하기, 바로 양치질하기, 바로 목욕하기, 바로 운동하기 이런 행동들은 모두 응급 상황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을 보셨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어지럼증으로 인한 사고, 소화불량과 위식도 역류, 약물 부작용 등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김할머니나 이정자님처럼 한 번의 실수가 몇 년간 고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미지근한 물 마시기, 30분 후 산책하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알람 활용하기,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 같은 단순한 습관들이 소화와 장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는 이런 습관만 바꿔도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좋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훨씬 나아지셨어요. 실제로 박영숙 69세님은 이런 습관들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에 20년간 앓던 소화 불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줄일 수 있었고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됐어요. 또 다른 분인 최도영 74세님은 식후 산책 습관을 들인 후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담당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이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식사 직후에는 그냥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설거지도, 청소도, 약 복용도 모두 30분 후로 미루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오늘 말씀드린 위험의 절반은 피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식사가 끝나면 바로 30분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가족분들과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실천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0년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의 누적에서 나와요. 매일매일 조금씩 올바른 선택을 하시다 보면 5년 후, 10년 후 정말 큰 차이를 경험하실 거예요. 내일은 오늘 말씀드린 식후 산책을 주제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간에 걷는 게 가장 좋은지, 몇 분 정도 걸어야 하는지,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실용적인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